지금 지구의 지붕, 북극에서 얼음이 녹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세계 무역의 지도가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가 지도가 아니에요. 바로 얼음을 깨부수는 거대한 기계, 배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는 바로 이 특별한 배가 어떻게 미래의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북극 항로가 이제 진짜 현실이 된 거죠.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가는데, 와, 무려 열흘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기존의 수에즈 운하로 돌아가던 거랑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효율이죠. 말 그대로 무역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생겨요.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름길이 열렸는데 왜 다들 이 길로 안 가는 걸까요? 이상하잖아요?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거대한 장벽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장벽부터 한번 볼까요? 이 새로운 지도라는 게요, 사실은 환상과 현실, 그 딱 중간 어디쯤에 있거든요. 우리가 북극항로라고 하면 뭔가 낭만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전혀 아닙니다. 영하 50도는 그냥 기본이고요.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대한 얼음덩어리, 유빙, 그리고 몇 달 동안 해가 안 뜨는 어둠. 정말 극한의 환경 그 자체예요. 심지어 쇠빙선, 그러니까 얼음 깨는 배 없이 그냥 갈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고작 2주밖에 안 될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 얼어붙은 바다가 아니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가 없다는 겁니다. 보통 배로는요,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어요. 그냥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도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뭘까요? 네, 바로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해? 싶었던 바로 그 특별한 배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쇠빙, LNG 운반선입니다. 이 배는요, 진짜 공학적인 모순덩어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2m가 넘는 두꺼운 얼음을 막 깨부수면서 나아가야 해요. 엄청난 힘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동시에 그 안에서는 영하 163도의 초저온 액화천연가스, LNG를 아주 안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운반해야 합니다. 이 엄청난 힘과 극도의 섬세함, 이 두 가지를 한 배에 다 담아낸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이게 그냥 배가 아니에요. 일반 배랑은 완전히 그냥 다른 종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껍데기, 선체부터가 다르다고 해요. 그냥 쇠가 아니라 얼음에 꽝 하고 부딪혀도 견디는 특수 강철을 쓰고요.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면서도 얼음을 깨부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추진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죠. 뭐 하나 같은 게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물건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엄청난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게 있어요. 바로 폴라클래스라는 인증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배는 지구상에서 가장 험한 길을 다닐 자격이 있습니다 하고 주는 특별 면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아무나 못 만든다는 뜻이고 엄청난 기술적 벽을 넘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불가능해 보였던 열쇠가 뭔지는 알았어요. 그럼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과연 이 어마어마한 열쇠를 대체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문장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 길을 이용하는 나라는 많을 수 있죠. 하지만 이 길 자체를 열어젖히는 배를 만드는 나라는 정말 몇 없다는 거.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게임의 플레이어에서 게임의 룰을 만드는 사람으로 주인공이 바뀌는 순간인 거죠. 데이터를 보면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북극항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LNG 운반선 시장, 특히 비싼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에서 지난 10년 동안 한국이 70에서 80%를 그냥 싹쓸이했어요. 이건 뭐 한두 해 반짝한 게 아니라 압도적인 기술 격차에서 나오는 구조적인 지배력이라고 봐야죠.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한국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의 힘은요, 딱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첫째는 실전 경험. 그냥 이론이 아니라 야말 프로젝트처럼 세계에서 가장 험한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는 거죠. 둘째는 완벽한 생태계. 핵심 부품부터 인력까지 필요한 모든 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합쳐서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 관리 능력입니다. 요즘 조선소는 그냥 쇠 자르고 붙이는 공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 수백 개 회사에서 만든 수천 개의 최고급 부품들, 이걸 하나의 완벽한 교향곡처럼 조율해서 기가 막힌 배 한 촉을 탄생시키는 역할이죠. 이걸 시스템 통합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정말 돈만 많다고 살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경쟁국들이랑 비교해보면 한국의 위치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자, 중국은요, 싸게 많이 만드는 물량 플레이어죠. 근데 이건 절대 실패하면 안 돼 하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기에는 아직 좀 불안한 거죠. 신뢰가 부족해요. 그럼 일본은요? 기술력은 정말 좋았죠. 하지만 지금은 그 기술을 펼칠 산업 규모 자체가 너무 작아졌어요. 과거의 강자인 셈이죠. 결국 결정적인 차이는 딱 하나, 책임감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만들 수 있는 배를 만들고요. 일본은 설계할 수 있는 배를 알죠.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끝까지 책임져야만 하는 배를 만듭니다. 왜냐, 이런 배는 한 번 고장나면 수조 원이 날아가는 건 물론이고 엄청난 환경 재앙까지 올 수 있거든요. 바로 이 신뢰, 이게 한국 조선업의 진짜 핵심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요, 단순히 배 한 척 잘 만드는 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미래 산업 전체로 들어가는 거대한 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흐름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시작은 이겁니다. 만들기 어려운 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 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시장까지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배는 한 30년 쓰잖아요. 그럼 30년짜리 유지보수 사업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기죠. 이 힘을 바탕으로 에너지나 자원 공급망까지 손에 쥐게 되고 이 모든 게 결국 반도체, 배터리 같은 우리나라의 핵심 첨단 산업을 받쳐주는 든든한 토대가 되는 겁니다. 조선업이 모든 산업으로 통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엄청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말한 MRO, 그러니까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이 진짜 대박입니다. 배 한 척 만들면 보통 30년을 쓰거든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꽁꽁 얼어붙은 북극 한가운데서 배가 멈춰버린다?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재앙. 그러니까 배 주인들은 불안해서라도 30년 내내 이 배를 가장 잘하는 처음 만든 회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건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30년짜리 고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요, 이 산업적인 힘이 지정학적 자산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지금 자국 조선업이 약해지니까 이걸 다시 살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혼자서는 힘드니까 그 핵심 파트너로 누굴 골랐냐? 바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아예 인수해서 거기서 배를 만들고 HD 현대는 미 해군 함정까지 직접 수리해주고 있어요. 이게 뭘 뜻하겠어요? 한국 조선업이 그냥 물건 파는 회사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아주 중요한 핵심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북극항로가 세계 지도를 바꾸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그냥 길이 열린 것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변화를 기회로 만들고 더 나아가 에너지, 소재, 그리고 안보까지 산업 전체의 미래 판도를 바꾸는 힘, 그게 바로 이 배를 만드는 기술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단순히 지도를 바꾸는 길을 넘어 산업의 미래 자체를 만드는 기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